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오늘 무려 마이너스 7%가 넘게 이제 급락이 발생하고 있죠.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치고 올라왔었던 이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에 이렇게 강한 조정이 맞아버리니까 지금 이제 주주님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이게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시세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이 기회의 조정인지 이게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삼성전자 지금 이 하락을요, 철저히 조정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바로 감아 올리는 이런 짧은 단기 조정이 아니라 당분간은 시간을 아주 좀 지루하게 보내는, 그러니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같이 나오는 그런 조정의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주주님들 정말 다 안 좋아하시겠지만, 현재 구간 냉정하게 팩트를 보셔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조정의 끝자락 역시 결과적으로는 기회의 자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번 조정은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엄청난 흔들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전환을 해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 삼성전자를 왜 조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조정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어느 가격대에서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지까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중요 변곡점에서 꼭 영상을 옮겨드려요. 왜? 삼성전자가 곧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이 9만 원일 때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올 때 있잖아요, 이때. 이 9만 원일 때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드렸고요. 세력들의 매집선인 노란 밴드에서는 매수를 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 17만 원 조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수렴에 대한 돌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0만 원 돌파 시나리오. 그래서 30만 원도 그냥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반대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LG전자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냥 조정이라고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란듯이 급락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맞춰왔다. 그러니까 뭐 예측을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우리는 차트가 움직이는 이런 수급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찾아올 조정에서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삼성전자는요, 여러분, 큰 호흡인 제가 좀 주봉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방에서 이제 5만 원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쌍바닥에 대한 다중바닥이라고 하죠.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만들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된 건데, 그 파동이 자 1차와 2차와 3차 파동이 진행이 됐고, 넓게 볼까요? 그리고 4차 파동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현재 5차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그러니까 지금 5파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꼭다리에 발생하는 5파동을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에서 이 5파동은요, 말 그대로 시장의 광기가 만든 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간에 진입을 하면 뉴스나 뭐 미디어에서 이제 온통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고, 특히 뭐 호재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난무하기 시작하죠. 지금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삼성전자 목표가는 얼마를 가야 된다, 어떤 초대형 이슈가 터졌다면서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열 파동을 촉발한 결정적인 트리거가 뭡니까? 바로 레버리지 ETF죠, 여러분들. ETF. 최근 뉴스에서도 역대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을 지금 쓸어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로 만든 게 이 오버슈팅인데, 그런데
수급이라는 건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버리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5파동을요, 개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광기의 파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난 5월 한 달간의 수급 동향을 보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개인들이 매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대부분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고점 자리에 박히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외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러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뭐 시장도 보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고점에서 지금 현재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신용 매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쳐가지고. 지금의 상승은 철저하게 이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상당히 위태로운 파동이다. 즉 이 상승장 속에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독한 그 포모가, 그 심리가 결국 이 고점 영역에서 과열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항상 반복이 되던 패턴이에요. 아주 가깝게 바로 이 앞에 파동만 보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 9만 원 라인 때 맥점 밴드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과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역대급의 매수를 보여줬어요. 그때 나왔던 뉴스 다들 기억하실 건데 2020년도인가요? 그 코로나 시절 때 유동성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역대급의 매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이 급락과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에서부터 무리하게 쌓여온 레버리지가 쌓여버리면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이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거친 조정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가 바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의 이탈이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아니 코치님, 앞에도 이 이동 평균선들이 이탈이 계속 됐었는데 뭐 이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는 흐름은 자주 나오지 않는 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전에도 나왔었죠. 하지만 주가는요, 똑같은 이동 평균선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그게 이제 이탈이 나왔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이탈이냐 아니냐는 상승할 대로 상승한 이 과열 구간에서 나오는 이탈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초입 구간의 이탈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단순 흔들기에 불과하지만 지금처럼 이 과열권에서 나오는 이탈은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나는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파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도 역대급 레버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될 때는 수익 실현을 해라. 여기서 샀으면 잘 먹고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폭락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같은 흐름이 현재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엑시트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뒤로는 제가 말한 대로 가격 조정이 나왔든 아니면 시간 조정이 나왔든 본격적인 이 조정 국면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계속 조정에 대한 단어를 꺼내고 있는데 뭐 다들 안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제가 이 타이밍에서 왜 팩트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고점대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특히 이 5파동의 정점에 동참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 5파동은요, 개인들의 탐욕이 만든 파동이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상승분을, 그러니까 처음의 자리까지 그냥 폐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점권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뭐 철저하게 이 리스크 관리를 하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력들이 앞으로 이제 주가를 밀어내게 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줄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현금 쥐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또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인 조정의 어떤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대응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향후 이제 앞으로의 이 움직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이 첫 고점에서 이제 첫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면요, 다행히 세력들이 물량을 이제 마저 털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이렇게 탈출할 자리를 줘요, 이렇게 빼꼼하게. 그래서 이 첫 하락이 발생이 되면 고점에서는 항상 뒤에 이 들어오는 이 기술적 반등 파동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발생합니다. 자, 바로 이 자리를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죽지 않는다, 다시 이제 정고점 뚫고 가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지옥과 같은 고점에 영원히 물려버린 상황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똑똑한 개미들은 이 강한 반등을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바로 이 탈출의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주님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후자에 대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철저하게 도망쳐 나오는 탈출의 기회로 쓰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고 이 기술적 반등의 꼭대기에서는 일단 제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딱 2번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 반등 파동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본격적인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이 30만 원도 깨고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매집을 하려면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매 물량을 한번 받아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이 30만 원이라는 거는 심리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가 깨져야지만 시장의 공포성 투매가 발생이 된다. 물론 당장 내일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대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좀 시간을 두고 깨긴 깰 거예요. 계속 가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야지 개인들이 팔질 못하거든요. 그렇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잔인한 시나리오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맥종 코치는 도대체 언제 이 매수를 할 것인가? 자, 제가 과거 이 삼성전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9만 원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15만 원 구간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본 이 맥점 차트에서는 주포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매집을. 그러니까 매집선이에요. 매집선. 이 눌림을 잡으면 방향성이 발생하고 이 눌림을 잡으면 다음 방향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조정 역시 이 밴드까지 밀릴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이 맥점을 닫자마자 또 바로 반등을 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때 하락을 멈추는 강력한 기술적 반등 파동이 들어올 건데, 그래서 이 1차적인 강반등의 타점을 노려서 여러분들과 한번 수익을 챙겨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과정,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추세를 노리자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의 경우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권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이제 반등에 대한 파동이 나오면 손실에 대한 최소화나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탈출 매도 신호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잘 매도를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해두셨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최적의 이 맥점 밴드에 주가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제가 복사할 수 있는 진짜 이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 이 실시간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신호가 똑같이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코치는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왜 이번에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흐름만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2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